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지난번에 이 스플라인과 관련된 어떤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스플라인을 그린 다음에 또는 어떤 직선 요소를 그린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스플라인을 뭔가 후 가공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용어들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서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튜토리얼 이전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이제 아이콘들을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Convert Geometry to B-Spline 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직선이나 어떤 뭐 곡선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스케치 요소를 스플라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직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직선 요소가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성격이 스플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능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수동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기능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고 얘를 선택을 하고서 이걸 딱 누르면 어떤 식으로 좀 바뀌길 원하냐면 뭐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이 생성이 된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좀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를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폴리라인을 그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폴리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직선 요소들을 이 점에서 일치를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이 아이콘을 누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1차 스플라인들의 그냥 단순한 결합으로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우리가 직선을 그려놓고 뭔가 스플라인을 새로 그리기 불가피한 그런 상황일 때 수동으로 이제 이걸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Increase B-Spline Degree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은 스플라인의 차수를 우리가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3차, 4차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자동이면 좋겠는데 상당히 수동이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뭐 매크로 같은 거를 써서 뭔가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매크로 같은 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매크로를 돌리면 뭔가 이 점을 따라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을 건데 또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또 복잡한 얘기일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해보고 되면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스플라인의 차수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고서 이 오른쪽에 있는 Increase Degree B스플라인을 클릭을 하시면 차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활용해 본 적은 없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호를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비스플라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스플라인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2차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좀 볼게요. 2차 스플라인을 제가 하나 그려놓고 이야기를 좀 하죠. 2차 스플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차수를 내리면 이거에 차수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1차가 되겠죠. 1차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되게 좀 이상하죠. 이거 한번 다시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 볼게요.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같은 건데 자 이렇게 놓고 이거를 차수를 낮추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으로 차수가 내려가 버리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저 위로 다시 좀 옮겨 볼게요. 옮겨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원래 있던 걸 차수를 낮추면 이런 모양이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매듭점들은 그대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느 이상의 공률이 되는 지점, 이 바뀌는 규칙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서 뭔가 직선으로 바뀌어서
쭉 근사를 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다시 차수를 높이면 복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수를 높여도 복귀가 안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2차가 돼 버려요. 그래서 스플라인을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바꿨으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낫에 대한 정보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고 차수를 높이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아마 요게 직선을 스플라인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과 아마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수를 낮췄다가 올리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차수를 함부로 낮추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괜히 점만 엄청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3차로 한번 좀 다시 볼까요? 그래서 3차로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이번에 2차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자, 3차잖아요. 여기서 2차로 바꿔요. 이렇게. 일단 모양 자체도 좀 이상해지죠. 여기서 2차로 바뀌었는데 뭔가 접선도 연속적이지 않고, 하여튼 스플라인 형태 자체가 2차 차수를 낮추면 좀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유를 한번 봐도 엉망진창입니다. 막 다 끊어져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수를 낮추어서 쓰시는 거는 좀 비추를 드려요. 이거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차수를 높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낫을 가지고 있다가 이전 바꿨으면 낫을 가지고 있다가 복귀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미 그 정보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수를 높인다 한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스플라인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마치 아까 우리가 직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1차 스플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1차 스플라인들이 그냥 다 붙어있는 형태였던 것처럼 약간 그런 비슷한 이상한 모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차수를 낮췄다가 높이거나, 하여튼 차수를 낮추는 거는 굳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반적인 목적에서는 이제 차수를 낮춰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걸 좀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걸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낮 중복도, 낮 멀티플리시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예요. 2차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낮 중복도를 설명을 하려면 또 요 커버처 캄을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2차 스플라인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2차 스플라인은 이 부분 연속성이 어디까지 연속성이냐면 점도 연결되어 있고, 참고로 이제 이렇게 평면 곡선에 대해서는 X, Y에서 이렇게 평면 곡선에 대해서는 이제 연속성을 따질 때 우리가 그 G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0 연속성, G1 연속성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G0 연속성은 그냥 점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스플라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1차 스플라인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G0 연속성입니다. G0 연속성이어서 G0 연속성일 때는 이렇게 점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스플라인에서 가장 확보할 수 있는 연속성은 이제 접선 연속성까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접선이 이렇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접근했을 때의 접선,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접근했을 때의 접선이 두 개가 같은 경우일 때, 그때 이제 접선이 서로
연속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특징은 커버처감의 요 기울기 있죠. 요 점에서 이렇게 나가는 요 지금 빗살의 기울기가 서로 동일하면 접선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때 연속성을 G1 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데, 스플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속성의 종류를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스플라인이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떤 꺾인 지점에서는 스플라인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스플라인을 다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확실한 모서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서리를 딱 붙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연속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연속성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일단은 요 난 멀티플리시티가 1이 되면은 그 차수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연속성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복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올릴 수가 있어요. 1이면 2가 되겠죠. 2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스플라인의 그 종류는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데, 스플라인의 어떤 종류는 바뀌지 않지만 이 부분만 점의 연속 특성이 바뀝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접선 연속성 G1 연속성은 깨지고 G0 연속성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인 지점이 발생을 한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 3차에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3차에서도 지금 요 3차에서의 이제 지금 이게 3차에서 1이라는 얘기는 3차 스플라인에서 확보되는 최고의 연속성입니다. 3차 스플라인에서 어디까지 연속이 되냐면, 3차 스플라인은 이 매듭점 낫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뭐가 같냐면 곡률이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률이 연속적인 거, 그거를 G2 연속성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제 G2 연속성이 아니라 G1 연속성으로 바꾸려고 한다. 나는 여기가 곡률은 연속적이지 않고 접선만 연속적이면 된다. 뭐 디자인적인 이유로, 뭐 아니면 물리적인 이유로, 그런 경우일 때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난 멀티플리시티를 하나 증가를 시키면 더 이상 이 지점은 곡률 연속성이 깨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선 연속성만 확보가 됩니다. G1 연속성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접선 연속성도 깨지고 G0 연속성, 즉 점만 공유를 하는 이런 연속성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 더 올리게 되면은 양쪽 경계 지점과 똑같은 낮 중복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거는 절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게 절단이 되느냐? 그거는 프리캐드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한 번 더 눌러도 멀티플리시티가 4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면서 블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3차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는 지금 낫을 좀 옮겨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뾰족하잖아요. 곡률은 연속적이지만 이 곡률의 변화까지도 연속적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3차 스플라인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차 스플라인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수를 하나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그때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3차 스플라인에서 이거를 올린다 라고 하면은 아직은 여기가 일단은 이제 스플라인의 차수가 바뀌었죠. 하지만 여기에 전부 다 같이 뭐가 올라갔냐면 낮 중복도가 다 1씩 추가가 됐어요. 지금 4였는데 4, 1, 4였는데 5, 2, 5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을 보면 여전히 뾰족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얘기는 4차 스플라인에서 최고로 확보할 수 있는 연속성인 1 값을 아직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뾰족한 겁니다. 즉 4차 스플라인으로 바꿔도 여전히 그 3차 스플라인에서의 G2 연속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G3 연속성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죠. 여기가 2니까. 그래서 여기 멀티플리시티를 하나 다운을 시켜주면 이렇게 지금 여기 멀티플리시티가 1로 바뀌면서 곡률의 변화도 연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비스플라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컨스트레인들을 껐거든요. 다시 켜놓고 보면 원의 크기가 가중치에 해당을 하는데 얘네들은 1로 다 동일한데 새로 생긴 요 점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비스플라인은 비스플라인인데 다항함수로 이루어진 비스플라인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가중치가 다 동일해야지 다항함수로 구성된 비스플라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일 때는 좀 이상한 모양이 돼 버립니다. 그려보면은 약간 모양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4차 스플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찍으면 모양이 좀 다르죠. 그 이유는 이 가중치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스플라인은 이 프리캐드에서 기본적으로 그려주는 비스플라인하고는 조금 다른 비스플라인이 돼버립니다. 중에 이제 앞서 그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넙스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는 거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은 이 녀석들의 가중치도 다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퀄 컨스트레인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같은 녀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일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곡률을 바꾸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사실 이 세 가지는 완전 수동으로 스플라인을 만드는 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난 멀티플리시티하고 연계가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경우가 수치적으로 해서 정해진 곡률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배경에 어떤 거를 깔아 놓고 걔를 따라 그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딸 때도 스플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를 좀 볼게요. 그래서 임포트를 눌러서 그림을 불러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제가 하나 불러왔죠. 그림을 이렇게 뒤에다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깔리고 이제 요거를 따라서 그리는 이런 식으로 쓸 때 스플라인을 쓰면 좋죠. 그래서 임포트만 하면 그림은 그냥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그림의 사이즈는 이렇게 그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그림의 그 사이즈를 변경을 하실 수 있고 트리에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 트랜스폼을 이렇게 하면은 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플레이스먼트에서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스플라인으로 해서 이 모양을 좀 따보려고 하는데요. 케그 맥주통을 모으고 있어요. 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좀 갖고 놀고 싶어서 모으고 있는데 4개 모을 때마다 배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뭔가 도면화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도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따려고 이미지를 좀 받아 놨었는데 결론은 이미지 따는 건 실패했고 저기 도면 샀습니다. 근데 시도는 했던 적이 있어서 한번 요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나 그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요 평면에다가 지금 XY 평면이네요.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라인으로 여기를 딸 수 있잖아요. 스플라인은 3차로 해서 따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외곽 모양을 이렇게 딸 수가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크게 각도가 바뀌는 데를 한번 좀 따 볼게요. 이런 데는 스플라인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제어점을 엄청 2개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이면은 딸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각도를 어느 정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점을 붙여 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각도를 좀 많이 변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충 이렇게 쭉 가서 꺼야겠습니다. 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모자르는 겁니다. 제어점이 모자라 가지고 뭔가 모양을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당겨 보니까 여기 제어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황일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인서트 낫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서트 낫을 누르면 제어점을 바로 부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것들이 낫이잖아요. 그러니까 낫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옆으로 제어점들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낫 근처에 제어점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움직여서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낫을 하나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낫을 부여를 하고 여기서 이 낫의 중복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 자체가 깨지도록 이렇게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낫 중복도를 하나 낮추면 이렇게 하면 곡률이 조금 더 엣지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스플라인은 제가 그리다 멈췄는데요. 이제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차를 더 그릴 건데 계속 그릴 때마다 계속 이렇게 빨간색 컨스트레인하고 제어점이 나오는 게 좀 보기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플라인을 선택하시고 이걸 끄셔도 됩니다. 제어점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낫도 같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스플라인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서 스플라인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이어줘야지 되는데요. 스플라인 두 개를 내가 이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잡고 보통 우리가 그릴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이어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컨스트레인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스트레인을 일치시키면 이거는 형상적으로는 두 점이 일치를 하게 되지만 이 스플라인이 여전히 두 개의 객체로 쪼개져 있게 됩니다. 하나의 스플라인이 아니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곡률을 켜서 보면 근처에 곡률을 보면은 점만 붙어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들을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스플라인을 붙일 때 그 점과 점을 일치시키는 걸로는 하나의 스플라인이 형성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뭘 쓰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이 메뉴들 쭉 오른쪽에 있는 조인 커브스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4였던 멀티플리시티가 3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스플라인 위에 선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번에 클릭이 되죠. 네, 우리가 원하는 스플라인이 지금 된 상황인데 근데 지금 연속성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연속성을 바꿔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배웠던 난 멀티플리시티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이제 난 멀티플리시티를 내리면 연속성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이 상황에서 연속성을 내려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렁 셀렉션이라고 하는 경고 알람이 뜹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건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어점을 하나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난 멀티플리시티를 디크리즈 시키는 걸 눌러보면 똑같은 경고가 뜨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렇냐면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버그에 해당을 하는데 요 점이 클릭하는 이 점에 지금 레이어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낫도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조인 커브를 하고 나면은 낫도 있고 제어점도 같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요. 근데 제어점 레이어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제어점이 선택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인 커브를 하실 때는 결합된 부분에서의 이 제어점에 해당하는 객체를 한번 지우셔야지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낫이 이렇게 드러나고요. Decrease Multiplicity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not Multiplicity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스플라인을 두 개를 이제 끊어보는 걸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플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끊는 방법은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plit Edge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점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릿 엣지를 하나 더 넣으시고 중간에 있는 선을 이런 식으로 없애시면 스플라인을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 워크벤치
쪽을 쭉 봤고요. 스케치 튜토리얼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쳐 워크벤처에서 먼저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들이 있고, 여기서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화면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케쳐 워크벤처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이런 기능들, 스케치의 프로퍼티 뷰에서는 어떤 속성들이 이렇게 있는지, 바꾸면 무엇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